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노동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에서 불법 파업을 한 관련자들을 색출해 배상 책임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살고 있는 비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제 이름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인도에서는 제 이름을 들으면 바로 인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바로 한국 때문에 아내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저는 네팔과 인도의 육로를 연결하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근무했어요. 매일 두 나라를 오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힌두어와 네팔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국으로의 취업을 꿈꾸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책을 붙잡고 있었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에 대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국경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한 인도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프리아였고 마드라스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프리아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걸 본 제가 호기심에 말을 걸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아는 저와는 달리 인도에서도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대학 시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죠. 저는 프리아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를 들으며 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죠. 저희 둘의 공통 관심사인 한국 문화를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어요. 저는 프리아의 우아함과 지성에 매료되었고 프리아는 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꿈과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프리아의 넓은 식견과 세련된 매너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제가 가진 성실함과 따뜻함은 프리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한국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만나 사랑에 빠진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로맨틱 코미디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순탄할 리 없었어요. 프리아의 부모님은 딸이 네팔 출신의 평범한 국경관리소 직원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그래서 저는 프리아의 마음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가족의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프리아 가족의 반대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첸나이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프리아의 부모님께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죠.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첸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하늘에서 온 첫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성실함이 빛을 발해 삼성전자 공장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죠. 이렇게 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국경관리소 직원에서 글로벌 기업 직원으로의 변신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프리아와의 사랑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어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 취직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곧 제 성실함과 언어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공장에서 저는 다른 인도 직원들보다 부지런히 일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했죠.
이런 제 모습이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가진 특별함은 열심히 일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힌두어, 네팔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언어 능력은 다국적 환경인 삼성전자에서 큰 강점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인 관리자들과 인도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시작했어요.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오해가 생길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냈죠. 이런 제 능력은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았고 입사 후 몇 년 만에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닌 팀을 이끄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렇게 저는 국경관리소 직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성장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승진을 축하하는 동료도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인도인이 아니라며 무시하는 말투를 하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제가 가진 책임감에 집중했어요. 작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했죠. 동시에 한국 본사의 지시사항을 현지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종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곤 했어요. 때로는 회사 정책과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부분에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의 승진은 개인적인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프리아의 부모님은 저의 성공을 보고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승진까지 한 저를 이제 그들 눈에 충분히 딸의 배우자감으로 보셨죠. 결국 프리아의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첸나이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와 가정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죠. 특히 회사에서는 점점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 간의 갈등도 늘어났고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전달하는 한편 회사의 입장도 직원들에게 설명하려 노력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글로벌 기업의 운영 방식과 현지 문화 사이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장 내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이런 불만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과 1대1 면담을 시작했고 그들의 고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동시에 회사 관리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이런 불만 사항들을 전달했어요. 저는 직원들의 요구사항과 회사의 운영 방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도전이 저를 더 성장시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회사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로산이라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 직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로산은 입사 초기부터 다른 인도인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빠른 일처리 능력을 보여 관심 있게 지켜보던 친구였어요. 그날따라 로산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로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동생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로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 했었죠. 로산의 동생의 꿈이 제 과거의 꿈과 겹쳐 보였어요. 어떻게든 로산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한편 공장 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어요. 아룬이라는 직원이 중심이 되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아룬은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지만 때로는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곤 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슬쩍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룬의 요구사항은 제가 보기에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당장 임금을 2배로 올리고 근무 시간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를 내세웠죠. 특히 한국에 비해 월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사실 아룬의 말에 조금 황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룬은 근무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항상 목소리만 내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또한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저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애사심을 더욱 높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아룬은 그럴 때마다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회사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이런 뻔뻔한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물론 직원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중요한 문제지만 아룬의 방식은 너무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룬의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룬의 행동이 다른 성실한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룬이 이 파업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은 곧 현실로 드러났죠. 저에게 하는 말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 단계 어울릴 수 있다고 하면서 결과가 잘 받아들여지면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공산당원인 아룬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직원들이 아룬의 말에 현혹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아룬의 진짜 의도를 모른 채 그의 화려한 말과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었죠. 파업 움직임은 점점 더 커져갔고 공장 전체가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저는 즉시 삼성의 관리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몇 년 전 애플의 휴대전화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기업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력 사태 때문이었어요. 당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훔치며 쇠막대로 공장 건물과 집기, 유리를 파손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폭력을 주동하는 이들의 주장은 임금 체불이었는데요. 그들은 월 2만 1천 루피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1만 6천 루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애플 자회사의 문제였지만 그때처럼 무력으로 해결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도 공산당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들은 인도의 주요 좌익 정당 중 하나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공산당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창당 초기에는 인도의 독립에 적극 참여하며 영국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주요 세력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며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활동했고 하나는 소련식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노선을 택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공산주의 노선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당을 등에 업고 하는 파업이 우려되어 저는 아룬이 주도하는 파업을 막으려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든 중도에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해보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아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루는 너 같은 외국인들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냐고 하면서 저에게도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고 파업에 동참하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 사이에서 외국인이라는 말을 듣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아룬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이미 파업 일정을 잡았고 많은 직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공장 전체가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는 들어주면서도 과격한 행동은 막아야 했죠. 동시에 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고요. 결국 아룬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파업 일정을 잡았고 많은 직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공장 전체가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파업은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룬의 선동에 힘입어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과격한 방식이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파업이 시작되자 공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현지 경영진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강경한 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외쳤어요. 월급을 2배로 올려라. 5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라. 라고 외치며 현재 인도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인 6일 48시간 근무 일정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런 요구에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죠.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해져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보였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로산이 저에게 찾아와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는 지금의 파업 사태로 인해 동생의 한국 유학 꿈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죠. 로산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저 지금처럼 평화롭게 일하고 싶을 뿐이었다며 더 큰 요구 조건 없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로산뿐만이 아니었어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룬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행동이 과하다고 여겼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에게 이번 파업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모든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 강경파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일부 과격 분자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애플과 구글까지 인도에서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삼성 측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가 이런 상황에서 인도 철수를 고려한다는 말이 나온 거죠. 2021년 준공한 튀르키예의 공장으로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인도의 공장을 철수하고 튀르키예로 이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삼성까지 떠날 조짐이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인도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하는 조치를 취했고 모디 총리는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삼성의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태 수습에 부심했어요. 이 급박한 상황 전개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파업을 주도했던 이들조차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공산당은 파업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파업 주동자들의 비밀회의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파업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에 빠졌죠. 그들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진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동시에 회사 측과 직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아룬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했어요. 로산의 도움을 받아 직원들에게 진실을 알렸죠. 우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삼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삼성이 인도를 정리하고 튀르키예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파업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아룬과 그의 추종자들은 저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려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점차 많은 직원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파업의 분위기는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회사의 휴게 공간 개선과 휴게 시간 조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안을 준비했죠. 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도 타협안을 제시했고 양측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회사의 운영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타협안이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일부 강경파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했죠. 특히 아루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의 지지를 잃은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공장은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고 직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전체가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파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4주 동안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조용히 퍼져나갔죠. 파업을 주도했던 아루는 특히 불안해 보였어요. 자신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듯했죠. 파업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도 모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일의 주동자들을 색출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무분별한 파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제 아내도 인도인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이 인도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극단적인 방법은 결국 모두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도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굉장한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강경하게 책임자들을 색출해서 배상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